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의 여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호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 처음으로 나가본 외국인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면서 제게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싱가포르 연수가 끝나고 일주일가량 둘른 말레이시아에서 지인의 주선으로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국립병원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견학한 후 그곳 수간호사 중에 한 분이 자신의 기숙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나이가 40 넘은 싱글 수간호사였는데 그녀의 방 한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이미 다녀온 나라는 파란색 앞이니 곧 다녀올 여행 1순위 나라는 노란색 앞인 2순위 이하는 빨간색 앞인이 붙어 있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후 나도 그 수간호사처럼 세계 여행을 다녀야지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연수에서 돌아와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결혼하고 뒤이어 두 딸아이 낳고 키우느라 아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계 여행 다니겠다는 꿈은 언제 그런 꿈을 가졌냐 싶게 완전히 기억 속으로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1993년 간호 분야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인 정신간호 분야 간호사들의 전국적인 모임을 2년여 동안 준비하여 드디어 창립총회를 열고 제가 그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늘 근무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병동장인 정신과 교수님이 이제 수간호사가 전국적인 회장이 되었으니 외유 한번 다녀오라고 지나가시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바빠 죽을 지경이었던 저는 그저 내내 건성으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내가 영 움직일 것 같지 않아 보였는지 그 교수님은 마침 호주 멜버른에서 제1회 국제정신간호학회가 열린다는 신문기사와 함께 내가 수간호사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병동에서 수련회를 거친 후 개업을 한 정신과 의사를 스폰서로 내세워서 학비 참가비 지원금도 연결해 주셨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까지 합쳐서 거의 열흘이나 집을 비운다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져서 떠날 마음이 1도 없었지만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이유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이후 개인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져서 호주로 연수 가는 수속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마침 또 내가 다니는 교회의 큰 여행사에서 오랫동안 해외여행 가이드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비행기표 사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그분 말씀이 이왕 호주에 가니 가까이 있는 뉴질랜드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셔서 내친 김에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오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멜번에 도착하니 제가 갔던 싱가포르이 도시국가여서 작았던 거에 비해서 멜번은 영국풍의 건물이 아주 여기저기 서 있고 규모가 훨씬 커서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학회에 참석해서는 호주 영어가 미국식 영어 아니에요. 영국식 영어에다가 약간 또 영국식 영어의 약간 사투리 같은 그래서 좀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에서 겨우 발전했던 영어 실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퇴보한 지경에 이르러서 학회 내용은 사실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학회는 말이 국제학회였지 참석자의 대부분은 호주 간호사 또 서로가 형제 사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아우나라인 뉴질랜드 간호사 또 호주가 모국으로 섬기는 영국 간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많은 외국인들이 BTS에 열광하고 너도 나도 한글을 배우려 하며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우리나라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멀리 북반구에 있는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코리아에서 왔다 하니 신기해하면서도 내심 자신들의 학회를 명실공히 국제학회로 격상시켜준다고 생각했는지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우린 당연히 대한민국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꼭 사우스냐 노스냐를 물어봅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참 낯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학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없었던 태극기를 호텔 측에 요청해서 구해와서 연 단위에 다른 참석 국가들의 기와 나란히 걸어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세상에나 보니까 위아래를 거꾸로 걸었던 거예요. 아, 난감했지만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애국심을 발휘해서 쉬는 시간에 주최 측에 가서 손짓 발짓 섞어가며 위아래가 거꾸로 걸렸다고 말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 이번엔 왼쪽과 오른쪽이 박힌 채 걸려 있었습니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으나 어쩝니까? 태극기를 걸어준 것만도 고마워서 그냥 참았습니다. 멜번에 지낼 때는 그곳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 딸이 마침 공부하고 있었기에 그 집에서 숙식을 했고 학회가 끝나자 그 딸은 제게 멜번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로 출발해서 당일로 다녀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멜번 근교에 있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따라 쭉 가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절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12사도 바위라고 했습니다. 바쁜 현실을 뒤로하고 떠나왔고 집과 병원 걱정은 여전했고 미리 여행책을 읽어볼 시간도 갖지 못했기에 어리버릿한 상태에서 별 기대 없이 출발했는데 도시를 벗어나자 산이 없는 곳이기에 광활하게 펼쳐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목초지와 그 위로 하늘이 저 멀리까지 열려 있는데 난생 처음으로 하늘이 참 넓은 거구나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나가도 그냥 우이동, 북한산, 도봉산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산에 가려져서 하늘이 그렇게 미쳐 넓다라고는 못 느꼈는데 이 호주는 산이 없으니까 정말 목초지도 그렇고 그 위에 펼쳐진 하늘이 정말 넓다라고 느낀 거죠. 고즈넉한 호주의 농촌 풍경이 펼쳐지고 이어서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접어들자 10개 드리워진 안개 사이로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해가 뜨는 광경이 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름답든지 순간 제 가슴에 있는 뭔가가 탁 건드려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멜번 시내에서 남부 해안을 따라 자그마치 243km에 걸쳐 펼쳐지는 아름다운 해안도로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 도로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호주 정부에서 시작한 건설 프로젝트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직접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잠시도 차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신음에 가까운 경탄을 자아내며 바다와 절벽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며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을 따라 약 4시간 후에 12사도바위 또는 12제자바위라고 불리는 곳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12사도바위는 바닷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육지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바위기둥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12사도 또는 12제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해안 절벽과 돌기둥의 옆면이 마치 자를 대고 자른 것처럼 반듯해서 층층이 쌓인 지층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12제자 바위는 단일의 바위가 아니고 깁슨스 스텝스, 로크하드 협곡, 영국의 런던 브리지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런던 브리지, 레이저백, 또 거센 파도가 치고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으로 실제로 많은 배가 침몰해서 붙여진 쉽렉 워크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대한 바위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계획이 없었던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온 후 저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름하여 상사병.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긴 마음의 병을 일컫는 말인데 내가 딱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자니 갑자기 싱가포르에서는 2개월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어서 향수병에 걸렸던 거 하고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상사병에 걸린 저는
귀국한 후 남편에게 호주로 이민 가자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나라 사랑이 유난한 남편은 할 일 많은 이 나라를 두고 어딜 가냐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못내 섭섭해서 혼자 호주, 뉴질랜드 이민 설명회를 혼자 쫓아다녔고 근무정에는 방황하는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혼자 대학로에 있는 최애하는 슈만과 클라라라는 찻집에 혼자 앉아 커다란 창문으로 대학로를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다녀왔던 그레이트 오션 로드와 12사도 바위를 하염없이 그리워하였고 때로는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려면 다 김포공항을 이용했었거든요. 그 김포공항로 가서 로비에 앉아서 출국하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부러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상사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저의 열망이 하늘에 닿았는지 비록 이민은 못 갔지만 나의 염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거의 10년 후인 2002년 남편과 두 딸아이 이렇게 온 가족이 남편의 안식년, 나의 휴직으로 멜번에서 1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상사병이 많이 치유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레이트 오션 로드와 12사도 바위도 3번 이상을 갔는데 역시 처음에 그 감동만은 못하더군요. 그 옛날 아름다운 그레이트 오션 로드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이유를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경외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외감이란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같은 웅장한 자연이나 인간을 뛰어넘는 거대한 힘, 더 강력한 존재 앞에서 갖게 되는 정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 연구 학자들에 의하면 경외심을 느끼는 경험이 많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지에서 이런 경외감을 느끼고 그 결과 행복해지기 때문이며 그래서 여행은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로 하여금 상사병을 앓게 했던 그레이트 오션 로드와 12사도 바위에 꼭 한번 가셔서 절경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고 더 많이 행복해지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주의 여행 이야기 호주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